108개의 등불이 하나로 빛날 때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사명대사의 마지막 예언. 사명대사는 조선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던 임진왜란 시절 나라를 다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승려였지만 병법에 능했고 외교에도 뛰어났습니다. 조선을 살리기 위해 거친 땅과 바다를 가로질러 외국에까지 건너갔던 그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산천을 뒤덮은 불길, 바람을 타고 흐르던 피냄새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셨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사명대사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몇몇 제자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신 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앞으로 500년이 지나 다시 혼란이 닥치리라.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거리를 헤매고 벗들이 칼을 품고 서로를 찌르며 모든 이가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부정하는 세상이 오리라. 제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사명대사님의 목소리는 마치 먼 바다의 파도처럼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명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북쪽에서 기운을 품은 자 하나가 나타나 세상의 질서를 다시 짤 것이다. 그는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고 흩어진 무리를 하나로 모아 잃어버린 나라의 정신을 일으켜 세우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 적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전으로 은밀히 승려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500년.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으며 전쟁을 겪고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사명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500년 뒤가 완성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또다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사명대사님께서 예언하신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는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사명대사님께서 남긴 예언에서 북쪽은 단순한 방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북방은 차가움, 권위, 강인함,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북극성은 흔들리지 않는 별이었고 북방은 모든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의 기운을 품은 지도자란 무엇을 뜻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자,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대세를 거스를 용기를 지닌 자,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킬 강한 손을 가진 자. 사명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도자는 단순히 인기만으로 선택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보다 때로는 쓰디쓴 약을 들이밀 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경제는 얼어붙고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청년들은 절망하고 노년층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북쪽의 기운을 품은 지도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전해지는 구전에는 또 다른 한 문장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올 때 하늘은 붉게 물들고 검은 바람이 큰 산을 감쌀 것이다. 붉게 물드는 하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민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를 부르는 갈등을 뜻하는 것일까요? 혹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득권 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검은 바람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부로부터의 압박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반발과 저항일까요? 사명대사님의 이 비유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어떤 분은 붉은 하늘을 혁명이라 해석하고 어떤 분은 검은 바람을 재난이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25년 6월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평온하고 무난한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대의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려는 세상의 손길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사명대사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나라가 다시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명대사님의 예언이 단순한 비유나 추상적 상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암시도 등장합니다. 그는 남이 아님을 알리라. 백성 가운데 오래 숨었고 지친 발걸음으로 이 땅을 걸어왔으며 무수한 부정과 음모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세웠으니 끝내 용이 되어 하늘을 향할 것이다. 이 대목은 현재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기득권 출신이 아닌 인물 혹은 오랜 세월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낸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초기부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들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해오니 혹은 시련과 탄압을 이겨내며 성장한 인물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살펴보면 몇몇 후보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용이 되어 하늘을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500년 전 사명대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비밀. 그것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동시에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그 초대에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북쪽에서 오는 자. 사명대사님께서 남기신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라는 예언은 단순히 지리적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시대의 중심을 다시 세울 힘, 차가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물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예언 속 인물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선 북쪽은 고대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은 차가운 방향입니다. 겨울을 품고 있으며 생명력을 억누르는 대신 생존을 위한 강인함을 길러냅니다. 북방 민족들은 거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명대사님께서 말한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인물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은 질서와 통제를 상징합니다. 흩어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묶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다시 안정시키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은 결코 대중의 환호만을 좇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냉정하고 차가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경제 침체, 외교 갈등, 세대 간 갈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는 유독 강한 리더십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북쪽 출신 혹은 북방의 기운을 상징하는 지역 기반을 가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후보는 외교, 국방,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질서 회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한 통제력과 단호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지지층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님께서 예언하신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는 이런 인물들 가운데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미지나 공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명대사님의 예언은 단순히 강해 보이는 자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는 외면의 강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 국민 전체를 끌어안으려는 진심을 지닌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사명대사님께서 북쪽을 언급하셨지만 반드시 태어난 지역을 의미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출신보다 정신적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따뜻한 국민 사랑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몇몇 대선 후보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언행과 정책, 비전 속에서 사명대사님의 예언에 부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는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경제와 외교 안보를 강조해왔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화려한 언변 대신 조용히 국민과 소통하며 어려운 결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인기몰이를 넘어 사명대사님의 북쪽의 기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명대사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북쪽의 기운은 검지만 어두움이 아니다. 흙은 본래 모든 빛을 품은 색이니 기운을 다스릴 자만이 진정한 빛을 꺼낼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검은 기운이란 단순한 독재나 억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려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북쪽의 기운을 품은 자는 단순히 강압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강인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닌 지도자만이 사명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질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저마다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진정으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대사님께서 500년 전 남기신 경고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진정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혼란과 불안, 그리고 구원자. 500년 전 사명대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깊은 탄식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에 불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짐승처럼 변할 것이다. 그러나 천년 묵은 산이 다시 초록을 입듯 희망은 새로 오리라. 이 말은 단순히 전쟁이나 물리적 파괴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명대사님께서 보셨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병들고 무너질지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사명대사님께서 묘사하셨던 불타는 세상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중장년층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노년층은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정, 빈부 격차 확대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불신과 분노를 심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주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극단적 혐오, 세대 간 충돌, 지역 갈등은 한순간의 불씨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대한민국은 온 나라에 불이 난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등장해야 하는 구원자란 과연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구원자는 단순히 대중의 환호를 얻는 인기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불타는 사회를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명대사님께서는 구원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무리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길을 밝히는 자가 되리라. 그 빛은 처음엔 어둡고 미약하나 마침내 만백성의 눈을 뜨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엔 어둡고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구원자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일관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점차 사람들은 그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구원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내입니다. 혼란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칭송받다가도 내일은 같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이 변덕을 견뎌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혼란기에는 거짓 약속과 달콤한 유혹이 판을 칩니다. 쉽게 인기만을 좇는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고독입니다. 구원자는 누구보다 외로워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을 부릅니다. 지지하던 이들조차 등을 돌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지 않는 자만이 끝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를 외치는 지도자 또는 기존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는 지도자만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사명대사님께서 말하셨던 구원자는 시대를 직시할 용기, 국민을 사랑할 마음, 스스로를 희생할 결단,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는 때로는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동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불타버린 이 땅에 새로운 초록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이 구원자를 선택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500년의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은 이 나라의 새로운 1000년의 희망을 열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미래는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지도자가 과연 이 혼란을 뚫고 구원의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을 부를 것인가?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명의 싸움, 그리고 어린 용. 사명대사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울 때 산이 무너지고 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어린 용 하나가 하늘로 솟구치니 백성은 새로운 물을 얻게 되리라. 이 예언은 단순한 우화를 넘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바라보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은 두 명의 강력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선거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오랜 정치 경력을 지닌 노련한 후보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비교적 신선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강자입니다. 둘 다 확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이 둘의 대결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지고 후보 간 상호 비방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싸움만이 전부일까요? 사명대사님께서는 호랑이들의 싸움 이후 어린 용이 하늘로 솟구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자존심과 경쟁심으로 인해 서로를 해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동안 정작 진정한 변화의 주체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용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최고의 통치자, 천명을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명대사님께서는 굳이 어린이라는 수식을 붙이셨습니다. 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인물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선 구도를 보면 강력한 양강 구도 속에서도 제3지대, 즉 기존 정치 구도와 거리를 둔 인물들이 조용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 기존 거대 정당과 거리를 둔 독립 후보, 시민사회나 외교, 경제 분야에서 명망을 쌓아온 신인들. 이들은 지금까지는 주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양강 후보 간의 과열된 대립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명대사님의 어린 용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린 용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자신을 단련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양쪽 호랑이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지리멸렬하는 틈을 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대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차명대사님께서는 산이 무너지고 강이 거꾸로 흐를 때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존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사회 전반이 예상치 못한 위기나 충격을 겪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린 용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용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깨끗함입니다. 호랑이들이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용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 비리, 편법과 거리를 둔 인물이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비판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시대를 꿰뚫어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의 연결입니다. 어린 용은 엘리트의 언어가 아닌 국민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민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만이 양강 후보들의 틈새를 뚫고 진정한 변화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판세만을 보고 결국은 이 둘 중 하나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차명대사님의 예언처럼 대혼란 속에서는 언제든지 예상 밖의 인물이 하늘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야말로 무너진 산과 뒤집힌 강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호랑이들의 싸움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준비하는 어린 용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날개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그 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호랑이들의 싸움에 휘말려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될까요?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차명대사의 남녀 경고. 차명대사님께서 남긴 예언 가운데 가장 불길하고도 강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남녘의 불꽃이 하늘을 뒤덮을 때 민심은 거세게 요동치고 산천은 스스로 진동할 것이다. 이 짧은 구절은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